자, 이어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이제 시행일수 2회짜리 이상, 현재 제한사항 없을 때를 볼 거예요. 현재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배경을 먼저 봅니다. 자, 배경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나오면, 배경.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배경을 최적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배경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배경은 최적화 정리를 해서 글씨를 뭐하자? 그림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최적화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설명해 주는 거야. 확률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요때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바로 표본 공간이 나옵니다. 표본 공간 S. 자, 얘가 등장하는데 이때 옵션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옵션이 뭐야?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표본 공간의 특징이 뭘까? 라고 한다면 이제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을 현재 보면 제한 사항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한 상황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주의할 부분은 동일 행동인가? 또는 오어 동일 행동이 아닌가? 요거를 꼭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것은 이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다. 만약 동일 행동이 아니다. 동일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목표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면 첫 번째는 물어보는 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먼저 해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PA 교집합 B가 돼요. 이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시행횟수가 2회 이상이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1회, 여기가 2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첫 번째 A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 P 현재 B바 A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확률 한 번 구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분수값이 몇 개씩 하나씩 나온다. 분수값이 몇 개씩 하나하나가 등장해서 곱해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사건. 그래서 PA 교집합 B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여기가 바로 1회, 여기가 2회의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앞에 배웠던 개념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첫 번째 코드는 동일 행동이 아닐 때를 설명했어요. 자,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해 볼까요? 라고 하면 등장하는 내용이 두 번째. 동일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일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럴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화 과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 동일 행동이야. 같은 행동 반복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일 행동인가? Yes. 동일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독립사건입니까? 예, 독립사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동시에 모든 상황 자체가 초기화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는 값이 뭘까? 그럼 구하는 값, 이것이 바로 횟수여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킬러 포인트. 구하는 값이 뭐다? 횟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구하는 값이 횟수구나. 이러면 이 내용의 주제는 바로 독립시행이 됩니다. 독립시행. 그래서 Px가 R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N combination R, P의 R승, 1-P의 N-R승.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달라. 이 세 가지 콤보를 모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동일 행동을 했어. 동일 행동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독립사건도 맞아. 아, 독립사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것은 초기화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횟수가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하는 값이 횟수가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횟수가 아니라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사건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독립사건. 냉정하게 보셔서 PA 교집합 B는 현재 뭐다? PA 곱하기 PB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독립시행 설명해 드렸지만 독립시행에는 표를 만들 때 표 안에 들어갈 기호는 동그라미와 X밖에 안 돼요.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횟수 개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표를 정리하는데 표에 들어갈 말이 OX가 아니라면 그때는 독립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세 번째. 동일행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동일행동이에요. 그런데 독립사건입니까? 아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독립사건 아니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첫 번째. 나는 현재 영향을 주거나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두 번째 초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경우는 싹 다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과정. 그럼 이 과정의 이름이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수용도다 라고 설명해 줘요. 이것의 이름은 바로 뭐다? 수용도. 수용도?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현재 여기서는 PA 곱하기 PB라고 하죠. 이걸 잘 봐. 그러면 여기는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별표. 이런 식의 구조예요. 독립사건일 때는요. 각각이 분수값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다. 알죠? 상황을 1회의 결과와 2회의 결과가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회의 결과와 1회의 결과와 그 다음에 2회의 결과가 분리가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따로 풀 거야.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하지만 나는 영향을 받는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PA 교집합 B가 뭐야? 라고 할 때 이 식의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NS분의 NA 교집합 B로 푸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할 뜻이 첫 번째 나오는 전체가 있으면 몇 가지? 네모. 두 번째가 있으면 몇 가지?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회의 결과와 2회의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1회의 결과와 2회의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다. 1회의 결과와 2회의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주사위 2번 던질 때 자, 같은 행동 반복하고 있죠? 첫 번째는 두 눈의 곱이 홀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의 곱이 홀수면 A 곱하기 B가 홀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내가 홀수이기만 하면 되고 네가 홀수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홀수니까 뭐야?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 너도 1, 3, 5 중에 아무나 나와. 굳이 네가 꼭 1일 필요는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홀수니까 6분의 3, 얘도 6분의 3이니까 이건 36분의 9네.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눈의 곱이 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A하고 B의 관계가 4라고 그럼 내가 1 나올 때 너는 무조건 4 나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2가 나오면 2가 나와라 4가 나오면 1 나와라 이게 한 세트로 묶여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질다 할 때는 2개가 엮여서 한 가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값이 쌍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때는 6 곱하기 6 중에서 몇 개? 3개. 이렇게 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분수값이 어떻다? 따로따로. 이때는 분수가 한 번에 묶여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다? 수영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영도 나올 때 원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 두 수의 합 또는 차, 그리고 곱, 이퀄 뭐 나온다? 상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대소비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치, 오어, 불일치. 불일치. 같다, 다르다. 또 하나 뭐였어요? 바로 부등식이 나오는 모든 경우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이 레파토리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꼭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이 세 가지 레파토리에 맞춰서 하나하나 보시되 수학의 이제 퀄리티는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수학적 확률은 시행의 수가 1회짜리니까 결국 변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A교집합 B라든지 여사건 이거 물어본다면 이제 확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자체만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할 거야. 대신에 그 변별력은 같은 행동을 뭐한다? 반복했을 때 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분리해서 확실하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